음, 함수를 하겠지. 중요해. 중요하고, 단원의 구성은 처음에는 함수가 뭔지 배우고, 대응을 배우고, 합성함수를 배우고, 역함수를 배우고, 이제 이유식을 막 내왔어요. 그 다음에 유리식과 유리함수 배우고, 무리식과 무리함수 배우고, 그리고 와장창창 틀리라고. 이런 코스를 거치게 되죠. 합성함수는 중요한 이유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버릴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이따 연습하겠지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대응품으로 합성함수가 있을 때 이게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따지고 합성함수가 있을 때 이게 극값은 있는가 따지고 이게 전부 다 수투하고 미적분 주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있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합성함수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자. 그리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못 그리는 경우에는 미분이랑 연속이란 도구를 활용해서 해석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의를 좀 잘 알았으면 해. 하자고. 다음 수. 첫 번째. 함수의 정의. 소원 들었던 사람은 좀 겹칠 거예요. 함수란 대응 관계 중에서 특별한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한 개씩 대응될게 함수라고 한다.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 대응될 때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은 함수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 대응되는데 함수 그래프 맞죠? 얘는 함수 그래프 아니겠죠? 정역에 있는 원소 하나에 치역이 두 개나 붙어 있잖아. 하나가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죠. 함수 맞죠? 함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돼. 세로로 선을 그어서 하나씩 만나면 함수가 된다. 두 개 이상 만나면 함수가 아니다. 세로로 선을 그어서 하나씩 만나면 함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 대응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 말이야. 정역에 있는 원소는 빠짐없이 대응돼야 되고 모든 원소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한 개씩 대응된다.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살펴보면 1, 2, 3이 있고 y가 있고 기억 니은이 있어. 1이 기억으로 2는 니은으로. 안 되지? 어디 오류가 생겼니?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류가 생겼지. 안 돼요. 이런 거고. 해볼까? x가 여기 있고 x집합, y집합이 여기 있고 1, 2, 3이 있고 기억, 니은이 있는데 1이 기억으로 1은 니은으로 2는 니은으로 3은 니은으로 이런 것도 안 되지. 왜냐면 각각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두 개가 대응됐으니까 1이 그것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또 몇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는데 x집합이 있고 y집합이 있어요.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표시하고 표기하기로는 함수 변환이야.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x집합을 무슨 역? 정의역.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집합. 그렇게 얘기하고요. y집합을 뭐라 해?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것을 1, 2, 3이라 하고 기억, 니은이라 해서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됐대. 디귿이라고 합시다. 정역은 1, 2, 3, 공역은 기억, 니은, 디귿, 치역은 기억, 니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쓰면 돼요. 정역은 1, 2, 3 혹시 겹치는 게 있다면 한 번만 쓰면 됩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공역은 기억, 니은, 디귿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것 y집합에 있는 모든 것 그걸 쓰면 되고 치역은
함수값의 모임이야. 함수값의 모임. 따라해봐. 함수값의 모임. 함수값이 기억이랑 니은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의 모임을 쓰는 거죠. 기억, 니은.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치자는 값치자니까 함수값의 모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영어로는 정역, 얘는 도메인, 공역, 코도메인, 치역, 레인지라고 불러요. 레인지. 썼잖아. 잘 썼네.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도메인, 코도메인, 이제 끝. 두 번째요. 함수의 개수.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첫 번째. 1대1 함수는 정의.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정의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3인명제라는 소리죠. 함수값이 달라.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정의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정의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엄연제가 참이면 대형인계도 참이니까 대형인계도 똑같이 쓰면 되겠죠.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에 있는 원소가 같소.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1대1 함수의 정의. 이렇게 된다. 1대1 함수는 연속 함수에서도 1대1 함수 얘기할 수 있고 연속 함수에서도 1대1 함수를 얘기할 수 있다. 그 예를 들어볼게. 얘요. 일단 1대1 함수는 함수이고 봐야 돼. 함수여야 되는데 특별한 함수가 되는 거잖아.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른 함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함수이고 봐야죠. 함수죠. 함수예요. 함수면 이 정도만 봅시다. 이렇게 볼까? 이거. 이렇게 봅시다. 여러 가지 함수들이 지금 있는데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함수의 정의가 정의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공용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 대응될 때 이걸 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죠. 또 함수잖아요. 함수죠. 함수네요. 함수가 된다고. 그런데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되지. 왜냐면 y 값에 대응되는 정의역이 두 개나 있죠. 동그라미에서도 이 상수함수를 때리고 있고 세모에서 상수함수를 때리고 있으니까 동그라미도 제로, 세모도 제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얘는 1대1 함수가 맞죠? 맞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대응되는 거니까요. 너도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겠죠. y값 하나에 함수가 동그라미라는 것도 대응하고 정의역이 세모라는 것도 대응되는 거니까 1대1 함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 함수에서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일단 함수에서 1대1 함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함수이고 난 다음에 가로로 선을 그어서 뚜둑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고 뚝 그러면 1대1 함수가 맞고 뚝 그러면 1대1 함수가 맞고 뚜둑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연속 함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거예요. 실수 전범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외구간이라고 부르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보다는 크고 무한대보다는 작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 실수 전범위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거나 감소함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 실수 전범위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 그게 1대1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얘를 다른 말로 계속해서 증가한다, 계속해서 감소한다. 이 말을 단조 증가라고 해요. 단조 감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단조가 영어는 모노톤이야. 단조에 맞는 스테레오톤이거든. 단조 증가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하면 단조 증가라고 돼. 스테레오톤 증가는 스테레오톤 인크리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지랄 발광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수 전범위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를 단조 증가, 단조 감소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어쨌든 연속 함수에서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 말이고 같이 볼게. 불연속 함수에서는
잘 안 나와. 고등학교 1학년 내신밖에 안 나와. 그래서 좀 피곤해. 여기 A.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B. 여기 하고. 이렇게 내리고. 같은 지점에서 일로 가자. 이렇게. ABC가 있대요. 얘도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가 다르잖아. 정역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달라도 너랑 달라도 함수값은 다르잖아. 또 정역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달라도 함수값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에서도 1대1 함수는 정의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1대1 대응도 가능해요. 조심하세요. 불연속 함수에서도 1대1 대응은 가능해요. 그렇다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어야 했잖아. 그럼 그 역함수는 연속함수에서만 역함수가 있겠느냐? 아니에요. 불연속 함수에도 역함수 존재해요. 왜? 불연속 함수에서 1대1 대응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했지? 고1 때밖에 나오지는 않아. 기억은 해야 돼요. 그렇다. 결론 1대1 함수라는 말은 정형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이 말인데 어쨌든 원투원이잖아. 영어로는 원투원 펑션이 들었는데 연속 함수일 때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불연속 함수일 때는 1대1 함수의 정의를 생각해서 따져본다. 이렇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하는 영어를 썼잖아. 1대1 함수를 원투원 펑션 그랬지. 얘는 정의조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잖아. 1대1 대응은 영어로 뭐라 하나요? 원투원 코레스폰던스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가 된다고. 왔다리 갔다리가 된다. 코레스폰던스 그래요. 이게 좀 다르지? 그 얘기를 써보면 세 번째. 그래서 함수 얘기를 할 때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세 번째 보면 1대1 대응. 몇 번째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and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x집합이 있고 1, 2, 3 y집합이 있는데 기억, 미흡, 티귿, 닐 이게 있는데 1은 기억으로 2는 티귿으로 3은 니은으로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 다르잖아. 이거는 그냥 1대1 함수였던 거지. 근데 공역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치역이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 1대1 대응은 아닌 거지. 됐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리을을 까면 돼요. 1대1 대응이 되겠죠. 1대1 대응이 돼야 비로소 반대로 가는 함수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반대로 가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세 번째 함수의 개수요. 내가 니네 중2 때 경호의수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서 중2 때 경호의수 할 때 참 니네 수학과 다 했잖아. C, P, H, 파이 다 했니? 아니면 CP만 했니? CP만 한 것 같아? 알았어. 맞춰서 할게. 뭐 중2 때도 안 했겠네? 중2 때도 C하고 P밖에 안 썼겠네? 알았어. 하면 되지. 봐요. 1번. X집합이 있고 Y집합이 있는데 1, 2, 3 아까 기억, 이은, 지긋, 리을 이랬대.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대. 첫 번째,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것부터 하자. 함수의 개수. 뭐예요? 정의를 떠올려 봐야겠지. 함수란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각각 하나씩 대응되어야 한다.
이거잖아. 이거 쉽게 그냥 설명하면 1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대응할 수 있어. 네 가지 영어수가 있지. 이때 고정을 해놓자. 1이 기억에 대응했다고 치자. 2는 기억에 대응할 수 있니? 없니? 있지. 함수니까 전부 다 몰빵 때려도 함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억에 대응할 수 있기에 2가 대응할 수 있는 놈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있고 3이 대응할 수 있는 놈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가 있거든? 이 곱해 더해? 곱해? 왜 곱해? 동시에 일어나니까 좀 더 자세히 경우에서에서 일단 맞아요. 말씀 잘하셨고 경우에서에서 덧셈을 할 때랑 곱셈을 할 때가 되게 헷갈려. 헷갈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얘는 중복 순열이거든. 근데 확통에서 배우게 되면 중복 조합이라는 게 있어. 이게 중복 순열로 해야 되는지 중복 조합으로 해야 되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 명확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고배 법칙이 적용할 때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아야 돼. 뭐라고?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아야 돼. 무슨 소리냐면 얘를 수용도로 쓴다고 생각해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첫 번째 화물대 개수. 확통이 이공결로 가더라도 내신은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확통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쪽이 좀 어렵죠. 일단 나 1이야. 나 2거든. 나 3이야. 예를 들어서 첫 질문 1이 기억에 대응하고 2가 기억에 대응하고 3이 기억에 대응했어. 이 말은 이거지 그냥. 그치? 1이 3에 대응했지? 그 다음에 1이 기억에 대응하고 2가 기억에 대응하고 3이 니은에 대응했어. 이 말은 이거 기억, 이거 기억, 너는 니은. 이렇게 된다고. 쭉 나열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되는 게 1이 뭐 맨 마지막까지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 1이 디귿, 2가 디귿, 3이 디귿. 뭐 이럴 수도 있겠지. 1이 디귿, 2가 디귿, 3이 디귿.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1의 자리 위치에 쓸 수 있는 게 기억부터 이거 시작. 리을이지. 리을까지 다 있는 거지. 기업들 리을까지 다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기업부터 리을까지 다 있는 거지. 또 그 각각에 대해서 기업부터 리을까지 다 있는 거지. 이런 식이야. 처음에 기억이 붙어 있으면 뒤쪽에 기억부터 리을까지 다 있고 또 기억이 붙어 있으면 기억부터 리을까지 다 있지.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4개,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4개,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전부 다 같지. 고배법칙 적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지. 너는 4의 세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나중에 이렇게 써. 4파이 3이라고. 4의 세제곱 4파이 3 4의 세제곱 4파이 3 이렇게 써요. 파이 3.14 이러지 말고 4파이 3 그럼 읽어봐. 4파이 3 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헷갈려요. 이거를 써야 되는지 이거를 써야 되는지 이게 헷갈려요. 이건 중복조합이거든. 헷갈려서 얘는 중복 수준이라고 불러. 얘는 중복 조합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수열과 조합을 일단 했으니까 수열이란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했어요.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반장 자리, 여기가 부반장 자리라고 하면 A, B 오는 거랑 B에 오는 게 다르지.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면 A, B 오는 거랑 B에 오는 게 다르잖아. 수열이 그렇다는 얘기고 조합은 여기가 반장 자리, 여기가 반장 자리. 그러니까 A, B 오는 거랑 B에 오는 게 같지. 이게 조합.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순서가 좀 상관이 없는 게 조합이고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수열은 순서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얘는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3개를 뽑아 배열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머리 아프지.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뽑기만 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좀 어려워 얘가. 이 두 개의 구분이 뭐냐면 여기야. 얘가 기억 니은을 쓴 거랑 기억 니은 기억을 쓴 거랑 이게 졸라 많다. 다르지? 대응하는 게 지금 다르잖아. 다른 거니까 두 개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는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니까 중복 순열로 가야 되는군. 이렇게 가는 거야?
줘봐. 내가 지금 함수를 하는 거냐, 수영을 조합을 하는 거냐. 파이팅! 잘할 수 있지? 우체통에 편지지 넣어본 적 있어요? 우체통이 뭔지는 알죠? 편지를 써서 넣는 통, 우체통. 알았어. 네. 편지지가 둘, 셋, 넷. 서로 다른 네 개의 편지지가 있어요. 서로 다른 네 개의 편지지가 있어. 서로 다르냐? 그 다음 우체통이에요. 얼마나 잘 그리냐? 우체통. A, B, C가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네 개의 편지지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우체통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중2 때 니네가 했어. 서로 다른 네 개의 편지지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우체통에 나눠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네 개 몰빵해서 A에 집어넣어도 우체부에서 배달해 줄 거 아니야. 이해했지? 자, 답은 3의 4제곱이냐 4의 세제곱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각이잖아 지금. 하나일 것 같잖아. 4의 세제곱이냐 3의 4제곱이냐. 둘 중에 하나야. 빨리 얘기해봐. 3의 4제곱이라는 의견이 있었었고 또 다른 의견? 대동단계 할까요? 다수결로 두 명이나 얘기했으니까 얘한테 한번 물어볼래? 야, 너 어디 갈 거야? 얘 아니면 얘요. 너 임마 어디 갈 건데? 얘 아니면 얘요. 너 어디 갈 건데? 얘 아니면 얘. 이씨야. 너 어디 갈 건데? 얘 아니면 얘요. 이렇게 되겠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지? 3의 4제곱. 3 파이 4. 이렇게 하게 된다고. 괜찮아요? 적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1번 편지지, 2번 편지지, 3번 편지지, 4번 편지지가 있어. A를 쓰게 되면 전부 다 몰빵해서 A에 보냈어. 이 말이 되고 B, A를 쓰면 이 두 개는 A, 이 한 개는 A, 너는 B에 보냈어. 그 다음에 A, 집중. A, B. 얘랑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지? 그래서 중복순열로 계산한다. 됐죠? 중복순열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1번이랑 너한테 갈 수 있는 게 ABC 3개가 있잖아. 모두 ABC 3개가 있지. 3의 4제곱이 됐다. 그럼 구분할 수 있겠죠? 됐어. 두 번째. 음, 한번 할까? 기억, 이은, 티귿, 리을. 2번이라고 할 것을 그냥 따로 그냥 떼서 동그라미 2번으로 했어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란다. 쉬우니까 내가 할게. 1이 갈 수 있는 건 4개가 있죠. 1이 기억에 대응했다고 고정을 해보자.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다른 함수값이 달라야 되잖아. 2가 기억에 못 때리지.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밖에 대응이 안 돼. 2를 니은에 때렸다고 고정을 시켜놓자. 3이 때릴 수 있는 건 기억 니은은 안 돼. 디귿 니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두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풀 거고 너를 4개 중에서 3개를 택한 다음에 배열하세요. 4P3 이렇게 하긴 한다. 된 거죠? 음. 세 번째요. 파이팅! X파 1, 2, 3, 4, 5, 6, 7. Y파 아씨 뭐지? 2, 3, 4, 5, 6, 7, 8. 1 더해 H. 아요. 개수 되게 불편하니까 F의 3이 F의 3이 잘해. F의 3은 아예요. 이걸 먼저 하고 두 번째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요.
이런 함수의 개수를 세보래. 나는 경우사는 건 처음인 것 같다. 맞죠? 처음이죠, 지금. 확통 수업을 잘 안 해요. 이유는 하나죠. 돈이 안 된다. 뭐, 진담이고요. 답은? 중2 때 이거 했어. 이게 이러면 대명사고다? 이러면 대명사고야. 그 다행이야. 내가 안 했잖아. 생각을 해볼까? 올바른 예는 아닌데 혹시 군대 계급 알아요? 뭐 병장, 상병, 일병, 이등병 이렇게 있는 거 알아요? 병장, 상병, 일병만 기억해줘요. 병장이 안 되겠다. 할아버지, 아빠 나로 하자. 할아버지랑 아빠랑 내가 있어. 내가 제일 막내야. 빵 크기를 세 개 다른 걸 사왔대. 제일 큰 건 할아버지 드리고, 두 번째 건 아버지 드리고, 제일 작은 건 내가 먹을 거야.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세 개를 가지고 와서 나이 순으로 준다고 가정하자. 할아버지한테 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아빠, 마지막 거는 내가 먹는 걸로 하자고. 됐죠?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야, 이가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 그랬으니까 이가 사에 때릴 수 있냐? 안 되잖아.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야 되는데 3이 이미 4에 때렸으니까 2는 4에 때릴 수 없지. 2가 때릴 수 있는 레인지는 여기밖에 없지 않니? 인정? 그럼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택했다고 해봐. 2를 택하고 3을 택했대. 갈 곳이 정해진다. 1은 2로, 2는 3으로. 정해지지?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며.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를 딱 뽑으면 큰 놈은 큰 새끼로, 조그만 놈은 조그만 새끼로 정해지잖아, 갈 곳이.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기만 하면 돼요. 갈 곳이 정해지고. 이렇잖아. 더 택해봐. 1을 택하고 3을 택해봐. 1은 어디로? 1로. 2는 3으로. 이렇게 가겠지? 할아버지 아빠나.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제 4가 대응될 수 있는 레인지는 4는 되면 안 돼.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지라며. 안 돼. 4, 5, 6, 7 이 새끼는 5, 6, 7, 8, 9 여기밖에 못 때려요. 여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쪽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안 되죠. 둘, 셋, 넷 이걸 택하잖아. 그러면 자동이야. 4는 6, 5는 7, 6은 8, 7은 9. 자동이지? 갈 곳이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5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5개 중에 4개를 뽑겠다는 말은 5개 중에 1개를 뽑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잖아. 됐지? 빨리 아는 척해. 3C2는 3C1 이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3개까지, 5까지, 3 곱하기로, 5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하셨겠어요? 파악됐지? 이제 숙제야. 등호가 붙는 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조금 더 많겠지? 그럴 거 아니야. 알아보세요. 숙제야. 내가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다. 저 숙제를 내서 이걸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네. 숙제니까 한번 해봐. 사실 얘는 조합의 기호를 쓰지 않고도 정학교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출제 포인트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회장을 2명을 뽑겠단다? 함수하는 거지. 수능 수업하는 거냐? 그럼 가요? 이게 있잖아.
여기가 회장 자리, 여기가 회장 자리. 거기서 봐. 10명? 9명. 곱해놓으면 고병합치 쌌다는 말은 A, B가 오는 거랑 B, A가 오는 게 다르다는 말이지. 근데 회장이라는 말은 A, B가 오나 B, A가 오나 똑같이 두 개 자리 바꾸는 건 몇 개를 보고 싶어? 한 가지로. 차려. 두 개 자리 바꾸면 한 가지로 보고 싶잖아. 두 개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 2패까지지? 2패까지를 한 가지로. 뭐라고? 2패까지를 한 가지로. 이 벌려. 뭐라고? 2패까지를 한 가지로. 그러니까 일단 그거 본 거예요. 2패까지를 한 가지로. 이렇게. 네. 무엇이나 하자. 잘 봐. 집중. 익혀. 네? 근데 나와. 함수 계수 구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오거든? 잘 봐야 돼.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회장을 3명 뽑겠대. 이렇게. 그러면 일단 수절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회장. 세 자리가 있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했지. 근데 얘가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가 다 같이 3명을 자리 바꾸고 하는 걸 몇 가지로 볼 거야? 한 가지로. 3패까지를 한 가지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3패까지를 한 가지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중2 과정에서는 아마 3개짜리부터 안 나와. 내 기억엔 그렇거든. 회장 2명에서 2로 나오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나와. 3명부터 하는 중2 과정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뭐 내려면 되지. 이런 거지. 됐어? 넘어가고. 합성이야. 여기가 뭔게? 합성하고. 가끔 이제 뭐 함수가 같을 조건을 구하자 이런 게 있는데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와 공역이 같고 함수가 같으면 돼. 뭐 각이지 뭐. 뭘 설명해야 되나. 자, 합성 한번 합시다. 잠깐만 얘기하고 쉴게요. 합성이부터요.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어. Y집합에서 Z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어. 이제 멀티를 걸겠다는 거지. F도 같다가 G도 같다가 둘 다 해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1이 F를 통과해서 가면 기억이 되고 기억이 G를 통과해서 가면 A가 된다. 이렇게 합시다. 얘도 그냥 똑같이 쓸게요. 기억은 1이 F를 통과해서 가는 값이니까 F1이라고 쓸 수 있고 이 A라는 놈은 기억이 G를 통과해서 A가 되는 거니까 G 기억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기억이 하필 F1이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G에다가 F1이라고 써.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함수가 2개가 걸려 있는데 F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이요, 여기가 공요. G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이요, 여기가 공요. 이런 얘기야. 그 함수가 멀티로 갔다는 얘기는 합성을 했다는 얘기는 얘가 존재해 이쪽으로 왔을 거 아니냐? 가만히 봤더니 1의 F에 대한 치역이 G의 정의였겠어. 이런 얘기지. 결국 F의 치역이 정의역되는 함수야. 따라해 F의 치역이 정의역되는 함수. 다시 F의 치역이 정의역되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G라는 것을 겉함수라고 부르고 F라는 것을 속함수라고 부르는데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그런 함수를 합성이라고 한다. 합성함수라고 한다. 이게 정의가 돼요. 일반이라 하고 따라서 얘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지. 1이라는 게 F를 통과했고요. G를 통과해서 갈게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고 처음에 관한 함수를 여기다 쓰죠. 두 번째 관한 함수를 이쪽에다 씁니다. 이렇게. 뜻은 1이 처음에 F로 갔다가 그 다음에 G로 갔어. 이런 소리야. 딱 저 모양인 거죠. 걔 결과가 보시다시피 얘란 말이죠. G에 F의 1이라고 하겠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를 봐도 그렇고 얘를 봐도 그래. 1의 F에 대한 치역이 G에 정역되는 함수. 1이 F로 갔어? F의 1이네. 그 F의 1이 G에 정역되는 함수.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G 합성 F에 X라는 놈을 넣었어. 그러면
x의 f에 대한 치역이 g의 정역되는 함수니까 이렇게 쓰겠어. 이런 말이 돼. 여기서 이 합성함수를 보면 기억하자.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에 정역되는 함수. 뭐라고?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에 정역되는 함수.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이 있는데 정의될 조건은 일단 F라는 게 있어야지. 속함수의 치역이 정의역된다면 안으로 꽂아야 되는데 F 존재치 않으면 안 되잖아. 첫 번째, F가 속함수 정의돼 있어야 돼. 두 번째,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에 정의역되는 거니까 속함수의 치역, F의 치역이 겉함수 G의 정의역 안에 포함돼야 돼. 뭐 그러지 않겠냐? 속함수의 치역이 대한민국인데 겉함수의 정의역이 서울 그러면 못 넣잖아. 그러니까 포함 관계는 이래야 된다. 부분집합이라는 소리고 부분집합이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또 G의 fx 이것도 중요하다. 너의 정의역은 애초에 속함수가 f잖아. f의 정의역이 존재치 않으면 합성을 아예 못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속함수의 정의역과 같아. 그래서 합성함수의 이 정의역은 속함수 f의 정의역과 같아. 기억해요. 필기만 하나 더 해볼까? 얼마나? 최근에 스토하고 있지 않니? 스토하고 있는 사람 손? 너 스토 안 하니? 그러니? 그 옛날에 스토를 했잖아. 옛날에 스토를 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G의 fx가 연속이래. 이러면 어떻게 하냐? 항상 연속이고 불연속이고 극대를 가고 흡수를 하고 다 필요 없고 합성함의 정의를 생각하는 거야. 정의가 뭐라 했냐면 G의 치역이 F의 정역되는 함수. 이랬지? 그럼 읽어봐. G의 치역이 아니잖아. 다시 F의 치역이 G의 정역되는 함수. 그러면 첫 번째 후보는 1학년 때도 좀 필요하기는 해. F 속함수 있죠? F가 불연속인 X. 이게 첫 번째 후보야. 속함수가 불연속인 X. 속함수가 끊어져 있다면 그게 불연속인 X. 첫 번째 후보가 되고 두 번째는 겉함수가 연속인 경우는 너무 편해서 변수인 경우가 좀 많거든. 겉함수 G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자. 근데 합성함수란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였을 텐데 겉함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래. 그러면 속함수의 치역이 정의되는 거니까 fx가 a를 만족하는 x. 이게 후보래. 후보라는 얘기니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라는 거지. 네모하고 세모가 항상 불연속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연속일 후보군을 뽑아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지는 거야. 이런 걸 거치기 시작하거든. 이런 것도 시작은 합성함수의 정의라고. 이해됐어요? 합성함수의 정의라고. 다시 봐.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우리한테 되게 특별한 주제는 아니야. 수치로 가야 특별한 주제가 되지만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속함수가 불연속인 x. 이 합성함수는 불연속일 수 있다. 됐죠? 겉함수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었다면 속함수 fx가 a를 만족하는 x도 불연속일 수 있다. 후보란 얘기니까 뭐 해야 한다고? 따져봐야 한다고. 됐죠? 따져봐야 된다. 따지는 것은 해봐. 뭐 네모에서 연속일 때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까지가 합성함수 기본이고 이제 합성함수 성질을 하고 그래프를 그릴 텐데 좀 쉬어요. 여기다 썼는데 안 쓸 수가 없대요. 그렇지. 네. 자, 내용 2번이요. 합성함수의 성질. 첫 번째,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으면 안 돼. 그러잖아. 그 다음 F 합성 G 합성 H F 합성 G 합성 H 교환 법칙은 안 되는데 대화 법칙은 되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중에서 몇 개 이름이 붙은 함수들이 몇 개 있어. 처음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면 항상 그 수인 함수. 이거 항상 그 수인 함수. 또 그래프 연결이 안 돼 있더라도 1이 3으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항상 3으로 때렸지. 항상 그 수인 함수. 상수함수. 그 다음에 방등함수라는 게 있어. 방등함수는 뭐냐면 1, 1, 2, 2, 3, 3 이런 거 방등함수라고 하고 그래프 연결하면 x가 1이면 y가 1, x가 2면 y가 2 이런 거잖아. y는 x 이런 거 항등함수라고 불러. 항등함수를 영어로 시연이가 얘기해 줄 거야. 항등함수를 영어로 i라고 해요. 아이덴티티 펑션 그래요? i라고 해요. 항등함수가 i예요. i는 항등함수야. 항등함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함수다. y는 x. 그게 항등함수라 했죠. f랑 항등함수를 합성하고 i랑 f를 합성을 해도 여전히 f가 나온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야죠. fx에다 x 집어넣어봐. fx지 뭘. x에다 fx 집어넣으면 그냥 fx지 뭘. 그죠? 이 성질인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한꺼번에 하자. fx가 x제곱, gx가 아이 참 x 더하기 1, hx가 x제곱. 이거부터 해보자. 첫 번째 f 합성 g를 해봅시다. 너를 해보라는 말은 식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f 합성 g에다가 x를 집어넣으세요. gx의 치역이 f의 정역되는 함수니까 f의 gx를 하세요. f의 gx라는 말은 여기 x 대신에 여기 x 대신에 gx를 대입하세요. 이런 얘기잖아. x 더하기 1에 제곱을 하면 된다. 됐죠? 천천히 따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G 합성 F를 해보세요. 처음에 가는 함수가 F, 두 번째가 G. F의 치역이 G에 정역되는 함수. 너의 X를 집어넣을 생각이고 G에 fx를 할 거고 G에 fx라는 말은 여기 x 대신에 fx를 집어넣으세요. x 대신에 fx를 집어넣으세요. 하니까 x가 더하기 1 맞죠? 달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F 합성 G에다가 얘를 먼저 하고 H를 집어넣는 너를 하나 알 거고. 그 다음 F 합성에다가 G 합성 H를 하는 너를 하나 알 거고. 뭐 이렇게 보면 돼요. 합성한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함수로. 그럼 이 T라는 것은 TX는 F의 GX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하나의 함수로 지금 봤으니까요. F의 GX가 여기 있잖아. 이 새끼.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함수예요. 이런 말이거든. 너를 써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H를 합성하세요. 이 말이지? 그렇잖아? 얘를 써보면 HX가 그 H의 치역이죠. H의 치역이 왼쪽에 있는 함수에 정역되는 거니까 이 X 대신에 HX를 꽂으면 되지. HX를 꽂으라는 말은 HX X제곱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따라왔니? 됐니? 네. 아래 거. 아래 거는 또 똑같이 해. 너를 T라는 함수로 두자. TX라고 할게. TX는 G의 HX가 돼.
뒤에 hx는 hx의 치역이 c에 적용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1이에요. 반대로 쓰겠지 이제. 는 f 합성 x제곱 더하기 1. 이거 합성한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값 그 치역이 f에 적용되는 함수지. 그러니까 f에 여기 x 대신에 x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으세요.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x세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으세요. 제곱이 됩니다. 맞잖아. 지난하지 말자. 존나 귀찮거든. 이게 외워 이제. 결합합 적용 돼? 그쵸?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돼요. 됐다. 현재까지 했고. 이제 여기부터 시작인데. 결합. 이제 그래프. 합성하면서 그래프. 일단 경고. 모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리려고 들면 안 돼. 지금 몇 개 해볼 텐데 그리는 게 되게 짜증나거든. 짜증나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구나는 알고 출발하자는 차원이고 걔를 알면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자고. 첫 번째. 그래도 수학상 하죠. 수학화를 한 번쯤은 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하면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도 좋아요. fx죠. 자, f합성 f를 그려보세요. 시작. 시작. 와, 얘들 되게 겸손하네. 한 번에 싹 그려버리진 않네. 시원하게 해주네. 이런 겸손한 놈들. 나 싫어하는 거지? 땡큐. 와, 아, 착해라. 이렇게 선생님들 배려해줘. 아, 착해. 얼마나 착하게. 야, 시작이 똑같습니다. 식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참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우같이 하는 건 괜찮지. 진짜 모르는구나. 앞에 보세요. 알았어. 인정할 수 있어. 자, 보세요. 보세요. 꼬꼬마 친구들, 보세요. 일단 우리 하나씩 좀 해보자. 좀 특이한, 0, 1, 2, 0, 1, 2. 이렇게 두고 해볼게. 실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 2분의 1이고 2분의 3일 텐데 그냥 그걸 무시하고 하트라고 하고 스타라고 해볼게. 준영이가 이제 이렇게 하려다 왔던 것 같은데 점을 좀 대입해 볼게요. 첫 번째, x는 0을 대입해 보자.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쫓아갈 거야. f의 0이거든. 이 뜻은 f0의 치역이 다시 f의 정역이 됐지. f0의 치역은 2였단 말이야. 그 2가 다시 정역됐지. 얼마야? 2지. 아니 해보면 f0이 2니까 f2 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f2 구하라는 얘기니까 f2는 2가 돼요. 0일 때는 2군요. 응? 이번엔 하트를 넣어볼게. F에 하트
F 하트의 치역이 다시 F의 정역이 돼요. F 하트의 치역은 1입니다. 걔가 다시 정역돼요. 1로 갔죠? 함수값은 제로죠. 그러니까 너는 제로. 즉 F의 1이 되는 거니까 너는 제로. 그러니까 하트일 때는 합성함수가 여기 함수값을 가져요. 1일 때 해볼게요. x가 1일 때 1일 때 보면 F의 F1을 계산하세요. F1의 치역이 다시 F의 정역돼요. F1의 치역은 0. 그게 다시 정역. 1로. 함수값은 2. 보이죠? 그러니까 너는 2. F의 0이 되는 거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스타일 때 해보죠. 여기가 스타예요. 개빡세네요. X가 스타. 스타는 F의 스타. F 스타의 치역이 다시 정의역돼요. F 스타 1이죠? 치역인데 다시 정의역돼요. 0이죠? 그러니까 너는 F의 1을 할 거고 0이 돼요. 너는 0. 그다음 F의 2. X가 2일 때를 해봐요. X가 2일 때는 F의 2고 F2의 치역이 다시 F의 정의역돼요. F2의 치역은 2인데 그게 다시 정의역돼요. 다시 2지. F2가 되고 2가 돼요. 여기를 찍어요. 해서 너를 그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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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를 니네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잠깐 소개만 할게. 지워볼게. 얘가요. 원래 fx를 이렇게 쓰려고 했단 말이야. 선생. f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런 상태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는 이런 직선을 쓰는 거니까 기울기가 2고 지나는 점이 1,0이므로 y는 2에다가 x 빼기 1을 할 거라 2x 빼기 2가 되겠죠. 여기는 2x 빼기 2가 돼요. 이렇게 fx를 설계했잖아. 됐지? 합성함수를 하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되지. fx 너를 할 건데 fx의 치역이 x의 정의역 돼요. 이런 말이니까 이 fx를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아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2배 fx 더하기 2가 되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죠. 1보다 작아 이렇게 되고 2배 fx 빼기 2 한 번만 할게. 이 부진이면 이렇게 안 할 거야. 1보다 크거나 하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게 fx의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함수를 쓰려면 x의 범위가 필요하잖아. 그럼 fx의 범위가 0과 1 사이랑 1과 2 사이라고 했으니 0과 1 사이는 여기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라는 말은 여기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돼. 그러면 fx가 0과 1 사이였을 때 x의 범위를 구해보면 x가 다트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소 이런 범위가 있고 쓰는 함수가 다르잖아.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다르잖아. 그치? 이런 범위를 하고 x가 1보다는 크고 스타보다는 작아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된다고. 이 범위에 쓰는 함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여기서 나왔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이 함수가 위에 거잖아. 그게 fx잖아. fx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지.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2로 식을 쓰면 되고요. 이럴 때는 이 범위인데 그때 쓰는 함수가
너니까 너를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뭐야 2x 빼기 2에다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너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서 네 가지 함수를 다 그려서 그리면 이게 나온 거야. 이해했지? 이해한 거지? 그래. 이제 이거를 한번 봤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제 집중. 뭘 그릴 거냐면 f에 fx를 그릴 거야. 자, 챙겨보자.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속함수의 정의역과 같지. 속함수의 정의역은 0에서부터 2까지였잖아. 0에서부터 2까지를 관찰해보면 쓰는 함수가 달라. 얘는 감소상태 함수를 쓰고 있고 증가상태 함수를 쓰고 있지.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을 두 가지로 나눠. 여기 0에서부터 1까지랑 1에서부터 2까지로 나눠.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일단 0에서부터 1까지 그릴 생각이야. 0, 1 이렇게. 이제 봐. 속함수의 치역이 정역되는 함수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속함수의 치역 2에서 0으로 떨어지지. 걔가 뭐 된다고? 정역된다고. 속함수의 치역이 2에서 0으로 떨어지는데 걔가 정역된다고. 그러면 2에서 0으로 떨어질 때 함수를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2에서 0으로 떨어지는 게 정역이라며. 2에서 0으로 떨어졌잖아. 그때 함수는 이렇게 그릴 거 아니니? 근데 우리가 그릴 곳은 이쪽이지.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것을 이쪽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 거니까 너희가 그리고 대칭을 한 이렇게 그려야지. 대칭은 똑같기는 해. 똑같기는 해. 이렇게 그린 것을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그릴 거잖아. 그러니까 끝점에서 대칭을 한 이 그래프 그려야지. 이걸 그려야 된다고. 대칭 하나 똑같지만. 그런데 집중. 칸수를 보면 말이다. 여기가 여기 한 칸, 두 칸이라고 하자. 여기는 한 칸이지. 한 칸에다 두 칸짜리를 그려야지. 따라해봐. 한 칸을 두 칸으로. 따라해. 한 칸을 두 칸으로. 이니까 여기를 나눠. 두 칸으로 만들어 놨지? 이거를 그대로 그려. 됐죠? 그 다음 1에서부터 2까지를 봐. 1에서부터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를 그릴 건데 속함수의 치역이 정역된다고. 그러면 1에서부터 2까지의 치역은 0에서부터 2까지로 증가하지. 증가하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증가하는 정역을 관찰해 봤더니 함수가 너잖아. 두 칸을 한 칸에 그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린다. 되겠어요? 일단 써봐. 감소 상태일 때는 끝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된다. 증가 상태일 때는 그냥 그린다. 감소 함수일 때는 끝점에다 대칭을 한다. 증가 상태일 때는 그냥 그린다. 수투에서는 이제 미분관성을 따지기 시작해. 극값을 따지기 시작해. 수투에서는.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해줘? 미분해볼래? F'X F'X 얘가 극값을 가는 X와 이게 극값을 가는 X에서 어떻게 될까를 관찰해야 된다고. 처음에 fx를 관찰해봐. x는 이제 극값을 갖지. 함수에서 인간 이렇게 바뀌었잖아. x는 이제 극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이 도함수는 x는 1 주변에서 도함수의 뭐가 바뀐다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얘가 극값을 갖는 게 x는 이제 갖고 있어요. 인정? 그렇잖아. 그 다음에 f' 동그라미가 문제인데 속함수의 치역이 도함수의 정역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이 도함수의 도가 언제 바뀌냐면 x는 1에서 바뀌지. x는 1에서 바뀌잖아. 그러니까
속함수 fx가 1을 만족하는 x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구나. fx가 1을 만족하는 그 x가 하나는 바트, 하나는 스타지. 그러니까 그 x가 바트, x가 스타야. 그럼 얘가 극값을 간다는 것은 너의 도함수가 0 되는 집중, 0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부호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야? 부호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극값을 가는 x 또는 B가 극값을 가는 x 또는이지 누군지 봐. 38. 아시아. 네가 극값을 가는 x 또는 네가 극값을 가는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이니까 너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파트 4 1 극값을 다 갖잖아. 극소, 극대, 극소. 이게 미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수초나 미적분들을 가야 되는 얘기고 그 전에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했니? 그래서 이제 수초로 가게 되면 이게 별 그래프가 다 나온다고. 그거를 멀티로 간다고. 미분을 해서 극값을 판단해 가면서 막 가야 된다고. 근데 그 전에 1학년 때 배우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요령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옛날 기침에 좀 있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니? 저거. 야, 이거 어렵다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진행되는지 모르면 아무 생각이 없지. 합성하면 되죠. 이러고 말지. 여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해야 하지만 지금 간단히 얘기했어요. 얘가 극값을 갖는 x와 얘가 극값을 갖는 x의 합집합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 결론이기는 한데 원래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혹시 나랑 기회가 되면 그때 하자고. 두 번째. 지금 설명은 뒤에 있는 것도 섞어가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건 전부 다 수학하야.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 함수가 이번엔 이렇게 생겼대. 이차함수랑 생겼다 이렇게 봐도 좋아. 곡선을 해. 이게 F. 그다음 그러니까 수도 같은 거를 하고 미적분 같은 거 하는데 개념원리 풀고 쌤 풀고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럼 뭐해? 어차피 모르는 거. 이 합성함수 하라고 하니까 식 뜨고 있잖아. 안 해봤다는 거거든 이거를. 집중.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는 결론 이렇게 생겼거든. 결론은 이제 그건데 쫓아가보자고. 얘가 0이고 1이고 2야. 그렇게 여기를 하트라 하고 여기를 스타라 해. 그러니까 혹시 안 되면 0, 하트, 1, 스타, 2 아까처럼 특정 지을 만한 점들을 조사를 해서 막 찍은 다음에 그리면 되는 거야. 그건 이제 나는 할게. 근데 얘 정역은 0에서부터 1까지랑 1에서부터 2까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래프가 다르거든. 함수 상태 그래프고 증가 상태 그래프이기 때문에 달라. 달라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생각이야. 식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야. 줘라. 졸면은 또 다시 하면 되니까. 정역은 여기, 치역은 정역은 또 여기 두 군데 나눌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집중. F의 치역이 다시 F의 정역된다. 0에서부터 1까지를 관찰했지? 이쪽을 관찰할 거야? 0에서부터 1까지의 F의 치역이 다시 정의역돼. 근데 F의 치역은 2에서 0으로 떨어지지. 걔가 정의역돼. 2에서 0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릴 곳은 정의역은 흘러가고 있잖아.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끝점에서 매칭을 또 생각했지만 이렇게 생긴 놈을 여기다 대고 그려야지.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두 칸을 한 칸으로 두 개로 나눠서 되게 표현 같다. 힘내라. 이렇게 하나 그리고 오른쪽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2까지를 보면
f의 치역이 정의역되는 거니까 치역이 0에서부터 2까지 같잖아. 증가 상태지. 정의역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2까지 흘러갔죠? 이런 그래프네. 아, 그냥 쓰면 되겠다, 야. 이렇게 한 칸을 두 칸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다. 근데 이 그래프가 약간 미스가 있는 게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지? 0에서 2까지. 속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 겉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길에 합성을 했으면 미분이 가능해야 되거든. 그렇잖아. f 프라임 fx가 되고 거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니까 f는 싸그리 문자 미분이 가능했잖아.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둥글둥글한 특징이 있지. 표적하면 대가리 박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거 둥글둥글 말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려야 된다고. 되겠어?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 1에서 미분이 가능한 부분을 합성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분을 해보면 돼. 그거 말고는 네. 근데 미분 가능한 게 합치겠으니까 미분이 가능하게 해도 충분해. 근데 실제로 이제 식을 써보잖아. 식을 써가지고 해보면 1에서 미분 계속 다 빵 나와. 그러니까 동물계 말면 돼. 또 실제로 확인해보면 똑같잖아. f가 극값을 갖는 x 1이지. 그 다음에 f가 극값을 갖는 x가 1이니까 너는 fx가 1을 만족하는 그 x에서 극값은 또 가질 거라고. 1을 만족하는 x가 하트랑 스타잖아. x가 하트, 스타. 극값은 세 군데서 갖는다는 일단 알고 있다. 나랑, 내가 하트, 내가 스타. 됐죠? 뭐 이런 식으로 가설에 있어.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가도 충분해. 됐니? 어려운 척 하지 마. 3번. 됐죠? 잘할 거지? 이거는 또 잘하더라고. F. F 합성 F를 하면 이제 말로 물어볼게. F 합성 F를 하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까? 이렇게 나올까? 1번. 진짜 열정적이시죠. 해보자. 이럴 줄 알았지. 자, 가운데를 나와서 여기를 0, 여기를 1, 여기를 2를 하고 이거 y는 x야? 0, 1, 2라는 거죠. 이렇게. x가 1일 때 합성하면서 함수값을 조사하러 가볼게. f의 1을 조사하러 갔지? 이 뜻은 x가 1일 때 f의 치역이 정의역돼요. 이런 얘기거든. 이제 좀 잘 들어야 되는 게 x가 1일 때 얘의 치역 함수값 f1이 여기 있지. 이 f1이 여기 있는데 얘가 정의역된다며. 그러니까 함수값이 f1이 있는데 너를 x좌표로 지금 보고 싶은 거야. y 값을 똑같은 값으로 x좌표로 보려면 y는 x에 기대면 되지. 그대로 온다. y는 x에 기대서 내려왔지. 이게 f1 아니니? 괜찮아? 그러면 그 f1의 함수값을 써야 된다고. 그 f1에 대한 함수값이 올라가. 여기거든. 이 스타라는 점을 x는 1에서 찍어야 된단 말이지. 일로 오면 스타가 돼.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 함수값이 1일 때 스타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괜찮아? 네, 합성해. 한 번 더 하잖아. 더 파고 들어가.
F 합성 F 합성 F. 기출문제 이거 무한 들어가는 게 있지. 무한 들어가면 이걸로 분사해. 괜찮아? 무한 들어가면 이걸로 분사한다고. 합성을 무한 들어가면 이걸로 분사하게 된다. 하고 들어간다. 그걸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이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치역이 정역되는 거니까 치역을 정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y는 x의 기대가 꼭 내려와야 되는 거야. 스스로 y는 x의 그래프가 존재치 않으면 그어가면서 해보는 거야. 적함수도 마찬가지고 합성함수도 마찬가지고 y는 x라는 걸 이렇게 그어가면서 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좀 더. 네 번째. 출제가 많이 됐던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엔 F가 이렇대. 이 결론. F 합성 F를 하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결론이에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여기 어려워. 아이씨, 피곤해 때문에. 가요. F에 1을 한번 생각해 보자. 1에서의 합성하면서 함수값을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1의 F에 대한 치역이 정역이 된대. 1의 F에 대한 치역은 여기 있어. 일로 가지? 여기가 F1이야. 그 F의 1을 정역으로 볼 거야. 이 F1을 정역으로 보려면 어디에 기대라고? 맞아. yx에 기대서 내려왔지. 얘가 F1이야. 그럼 그 F1에 대한 함수값을 보면 여기 스타거든? 얘가 이쪽으로 밀려가. 스타. 1일 때 함수값이 여기라는 거지. 합성함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없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점을 찍어만 가면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y는 x에 기대 가면서 해보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이유식 먹었으니까 본게임 해야죠. 이세요. 똑같이 가야지. 잠깐만. 방금 내가 한 설명을 이해를 잘했으면 얘를 잘할 테고 아니면 많이 힘들 거야. 휘었다. 됐다, 됐다, 됐다. 이게 F예요. 이게 주예요. 네가 그리는데 1번 F 합성 F를 그리고 2번 F 합성 G를 그리고 3번 G 합성 F를 그리고 4번 G 합성 G를 그려요. 습관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봐. 식으로 써도 좋고 배운 대로 해도 좋고 배운 대로 하기를 희망하는데 해봐. 사방사방해요. 알고 풀면 뭐 5분이면 하지. 15분을 드릴 테니까 15분 동안 쉬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죄송나요? 해봐요. 치사하게 되겠냐? 자, 해보자. F 합성 F부터. 이제하지. 씨, 이거 언제 하냐? 씨, 언제 하지?
그냥 천천히 해. 아저씨가 그냥 노가다 뛸 테니까 젊은 너희들은 그냥 구경하면 돼요. 나도 잘했잖아. F합성 F는 F의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그런 함수 해보래. F를 많이 봤더니 0에서부터 2까지 쓰는 거랑 2에서부터 4까지 쓰는 게 달라. 하나는 감소 상태고 하나는 증가 상태지. 그래서 여기 0에서 2까지 하나 쓸 거고 2에서부터 4까지 하나 쓸 겁니다. 0에서부터 2까지를 봤더니 F의 치역이 정의역되는데 F의 치역이 4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이 함수를 흘러가는 여기다 대고 그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끝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리면 되겠구나. 그런데 쟤는 4칸, 너는 2칸이니까 2칸을 4칸으로 보래.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지. 좋아야 되는데 여기인 것 같고 어디야? 여기냐? 연결하고 쭉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올리면 된다. 콜? 됐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4까지를 보자. 2에서 4까지는 F의 치역이 정의역되는데 치역은 0에서부터 3까지 가요. 이런 얘기야. 그럼 걔가 정의역된대. 0에서부터 3까지 가니까 증가 상태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든 걔를 그리면 되겠죠. 야, 너 가다 말아. 1, 2, 3 이거지. 이걸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2칸을 몇 칸으로? 3칸으로. 봐줘. 3칸 열심히 지금 그린 거예요. 2칸을 3칸으로 그려서 쟤를 그리면 되겠죠. 이게 되면 두 번째, 한 번째, 두 번째니까 내리기. 어디가 올라가? 여기냐? 여기 그리면 되겠지. 됐어요? 통과. 그 다음 뭐 하는 거지? 알파 성취 확인했냐? 알파 성취. 음, 음, F 합성 G를 하라는 말은 이번엔 멀티로 봐야 되네요.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대. 근데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G의 정의역과 똑같은데 G의 정의역을 봤더니 0에서부터 3까지 쓰는 함수랑 3에서부터 4까지 쓰는 함수가 증가 상태이긴 하지만 약간 다르잖아. 약간 다르니까 나눠서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0에서부터 3까지를 보자. GX의 치역이 정의역되는데 F의 GX의 치역은 0에서부터 1까지 가지. 걔가 F의 정의역되는데 0에서부터 1까지 간다. 이렇게. 다시. GX의 치역이니까 GX의 치역이 0에서부터 1까지 갔잖아? 걔가 F의 정의역되는 거니까 F의 정의역은 0에서부터 1까지 갑니다. 걔를 그리면 요거지? 됐죠? 이걸 어디다 그려? 여기다 그려야지. 세 칸을 한 칸으로 봐야지. 근데 쟤는 어차피 끽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왜? 야? 어? 어. 어. 식선 맞아요.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다시. 식선 맞는데 왜? 이상해? 안 맞는다고? 이거지? 잠깐만. 이렇게 된 거야. 이제 GX의 치역이 정했다는 거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앞에 0에서 1까지 한 이쯤 부딪히겠네 그죠? 맞겠죠? 아, 나 잘못 그렸구나. 그런 거니? 그렇죠? 마이너스 2니까 중에
1,2? 거기를 지난다고? 맞아? 맞냐? 연결하면 거기 지난다고? 뭐 어디? 1,2? 여기? 길게 2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병신. 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오른쪽 맞겠나? 된 거죠,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GX의 치역이 적용되는 거니까, 치역 영역도 1까지 가는 거니까, 영역도 1까지 가는 거도 맞네. 여기로 떨어지는 거네.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어디냐? 위로 떨어져야 되겠네. 위로 그리면 되겠지. 그럼 잘 그려야지. 대충 이렇게 그냥. 됐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에서부터 4까지. 3에서 4까지는 치역이 적용되니까 1에서부터 4까지가 적용되는 거지. 1에서부터 4까지. 이거 미쳤네. 1에서부터. 1에서부터 4까지니까 이 그래프를 여기다 대고 그려야 돼. 여기다 대고. 대충 그리자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됐어요? 됐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방향표. 지웁니다. 좋아요. 지역방향표. 딱이네. 가요. GFX. 이게 좀 헷갈렸다고 했던 것 같아. fx의 정의역과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똑같잖아. 근데 fx의 정의역을 보면 0에서부터 2까지랑 2에서부터 4까지 나누자. 2에서부터 4까지. 0에서부터 2까지 fx의 치역을 봐야지. fx의 치역은 4에서 0으로 떨어져. 걔가 G에 정의역되는 거니까 4에서 0으로 떨어져. 이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한 그래프를 그려야지. 됐죠? 그러니까 두 칸을 네 칸으로 봐야 돼. 언제 또 그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 거냐? 여기까지 오고 여기로 가는 거냐? 그런 거 같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2에서부터 4까지 fx의 치역 0에서부터 3까지 간다. 걔가 G에 적용되는 거니까 0에서부터 3까지 가는 이 정의역에서 그래프는 이거지. 이렇게. 중요해. 됐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G합성 G. 지웁니다. 줘요? 줘요? 오케이. G합성 G. 이렇게. G합성 G는 G의 GX. GX의 치역이 다시 G의 정역이 되는데 합성함수의 정역은 G의 정역과 똑같다. 나가서 풀어야겠고 또 이만큼. 여기서 GX의 치역을 보면 0에서부터 1까지 가요. 걔가 정역되는 거니까 0에서부터 1까지 갔어요. 찔끔 이걸 그려야 돼. 이쯤 그리고 그 다음에 3에서부터 4까지 가면 치역이 정역되는 거니까 치역 1에서부터 3까지 가는 게 정역된대. 1에서부터 1에서 4까지 1에서 4까지 정역 1에서부터 4까지 아씨 이거 그리면 되지? 그쵸? 그걸 그려. 할게 잠깐만 몇 칸이야? 하나 둘 셋이잖아. 이거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출발했냐? 여기서 1로 갔냐? 1로 갔다가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돼요. 괜찮다. 하여튼 알겠죠? 알겠죠? 그려달라는 말인데. 선물 있어. 여기. 여기.
너희들은 그걸 다 푸는 게 숙제인데 역함수를 얘기 안 했어도 일단 다 풀어봐. 태영이는 보내줄게. 그 파일로. 어디를 지금 먼저 푸냐면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까지 13번부터 22번까지를 푸는데 13번은 설명할게. 잠깐만 태양이 좀 보내주고 13번 지금 풀어봐. 13번 태양아 기다려라. 보내줄게. 기다려라. 시까지 얘기하고 있는 태양이가 없는 거 아니야? 준영아 태양이가 지금 있을까 없을까? 평소 태양의 성향상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아 태양이가 친구한테 인정받는 놈이군요. 무슨 새끼네. 태양아 보냈다. 그 창 띄워놓고 봐라. 아 있구나. 대답도 해주네요. 멋있네요. 멋있는 태양군. 뭐 이렇게 할 게 많어. 아이씨. 잠깐만요. 설명 좀 할게요. 설명 좀 할게요. 그 합성함수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지금 거기서 나오듯 f의 fx는 fx. 이런 방식을 푸세요. 또 있고 f의 fx 또는 x. 이거를 푸세요. 또 있어요. 왼쪽이 조금 쉽고 오른쪽이 조금 어렵거든요. 왼쪽을 풀 텐데 왼쪽은 그냥 어떻게 하고 싶니? 일단 이러면 일단 끝나. 왼쪽에 있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fx랑 교점을 찾으세요. 이러면 끝나긴 끝나. 근데 지금 방금 해봤지만 나도 하다가 빡치잖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쉬워? 쉽구나. 지금처럼 이런 예가 보면 쉬운데 곡선만 등장하고 막 정근선 등장하고 하잖아. 그냥 그리다가 집에 가. 근데 집에 가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정말 지금 내가 예를 든 것처럼 그런 간단한 형태는 그릴 수 있는데 예지간하면 그냥 좀 참고 그냥 새롭게 그냥 해석하는 게 나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뭐 하고 싶지 않냐 이게? 응? 정의끼리 비교한다. 그거는 좀 얘기가 달라. 1대1 대응이라면 그게 맞거든.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기 같다. 이게 되는데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라면 또 그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고 대답해서. 근데 얘가 fx 똑같지 않니? 뭐 치환하고 싶지 않니? 내 생각이냐? 치환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치환을 일단 해본다. 첫 번째 단계. fx를 t로 치환해. 우리가 구할 이 방정식의 근은 t를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해놓으면 ft는 t거든. 첫 번째 단계는 ft는 t를 만족하는 t를 구해.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구할 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거니까 fx가 네모인 x를 구하고 fx가 세모인 x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이건 되게 좀 간단한 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냐? 이렇게 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y는 x의 교점이 여기랑 이쯤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작하다. 얘가 뭔 소리냐면 ft는 t를 만족하는 t를 먼저 구해보자. 이 말은 y는 ft라는 함수랑 y는 t라는 함수의 교점의 t좌표. 그 말은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x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이 말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세 개가 나오죠. 네 개? 하나, 둘, y는 x가 여기 있으니까 셋, 넷,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fx가 1인 x, fx가 뭐 2인 x, fx가 3인 x, fx가 4인 x 이거 찾아야 되잖아. 그 fx가 1인 x라는 말은 y나 x는 좋은 잣대인 게 x가 1일 때 y가 1인 거 표현해주고 y가 1일 때 x가 1인 거 표현해주는 좋은 잣대잖아. 그러니까 y는 1은 여기 있어. y는 1번. y는 2번은 여기 있어. y는 3번은 여기 있다고. y는 4번은 여기 있다고. 걔와 만나는 x의 개수를 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게 맞겠나?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런 식으로 세야 된다고. 이해했지? 그대로 쓰고 가면 돼. 아, 꼴보기 싫으니까 그림이 안 되면 이걸로 그냥 하면 되고. fx를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방정식을 푼다? 우리가 할 건 t가 아니라 x거든. 그러니까 알았어. 이렇게 푼다. 그래서 이거 정을 붙이면 돼. 이게 노멀이야. 이게 크레이지거든. 이제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해. 이거 보통 이걸 던지잖아. 애들이 보통 어떻게 푸냐면 역함수를 막 거한다. 여기다가. 근데 f가 보시다시피 1대1 대함수가 아닌데 역함수 막 걸면 되니? 안 되잖아. 역함수 함부로 걸면 안 돼. 함부로 걸면 안 돼. 이건 어쩌지? fx t를 취하다가 망하지. 망하잖아. 망하니까 뭐 안 되겠는데. 집에 갈 수는 없잖아. 어쩌지? 니네가 지금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이게 출제 포인트라는 거야. 내신 별별하구나 뭐 이런 거지. 이럴 때 즐겁다. 쟤는 모르는데 난 알아. 첫 번째, 약간 경험이 좀 필요한데 y는 x 위에 점, y는 x 위에 점 이런 거. fa는 a를 만족하는 점. 이거 생각해봐. 여기 x에 a를 집어넣잖아. f에 a 이게 a인데 fa가 a면 이가 a지. 이거 1대 이렇게 출발했잖아. 다시 fa는 a가 됐지? 참이지. y는 x 위에 점, fa는 a를 만족하는 점. 이거 1대를 봐. 좀 어려워. 그랬잖아, 이게 좀 어렵다고. x에 여기 a를 대입해봐. fa a 이거잖니. 근데 fa가 위에서 뭐래? a라며. fa가 a를 만족하는 상태지. 참. 즉 fa는 a를 만족하는 점은 돼요. 그 말이야. 즉 y는 x 위의 점은 돼요. 뭐라고? y는 x 위의 점은 돼요. 다시 뭐라고? y는 x 위의 점은 돼요. 그거를 고정점이라고 불러. y는 x 위의 점은 되는 거야. 니네 아까 그리면서 봤어. 내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두 번째. 그러면 점을 분류할 때 fa가 a인 점, 즉 y는 위의 점이거나 y는 위의 점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fa가 b일 때 폰트 방식관에서 했어. 이거를 하잖아? 근데 a랑 b가 다르대. 분리 기준이 일반일 거 아니야. fa가 a, y는 위의 점이거나 y는 위의 점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y는 위의 점은 됐잖아. y는 위의 점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fa가 b일 때야. 여기다 x에 a를 넣지? a를 넣으면 f에 a에 a 이렇게 되거든? 근데 fa가 위에서 뭐래?
빨리 대답해. 뭐래? B라 그랬지? 즉 FB는 A를 만족하는 게 자동으로 되지? 페어가 된다고. 쌍으로 된다고. FA가 B를 만족하면 FB가 당연히 A를 만족한다고. 다시. FA가 B를 만족하면 FB가 A를 만족하는 게 당연히 같이 나온다고. 페어라고. 쌍으로 나온다고. 뭐로 나온다고? 쌍으로 나온다고. 돼요, 이거? 돼요? 마치 얘의 풀이가 뭐랑 유사하냐면 F가 역함수가 있잖아, 만약에. 있다는 얘기 내가 안 했잖아. 역함수가 있다 하면 이제 역함수를 건다. 역함수 얘기하는데 얘기해서 조금 미안할 게 있나? 역함수를 걸면 F랑 F 역함수 하면 항등함수 나오지. 고스트 되는 거잖아. 여기는 fx. 어제 F 역함수가 되죠. 마치 이런 느낌인 거지.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 이 얘기잖아. 걔는 y는 x 위에는 반드시 있고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존재하는 순간 있다. a, b랑 b, a가 동시에 지나는 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fa가 b면서 fb는 a를 만족하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다고. 되게 유사하지. 하지만 역함수가 존재치 않더라도 마찬가지거든.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함수는 있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어. fx가 노란색? 역함수 좀 자세히 얘기할게. 이거였어. 그 다음에 F합성 F는 이제는 알지? 바로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이게 F합성 F였어.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F합성 F랑 Y는 X와의 교점의 X표를 연구해 볼래? 이 말이잖아. Y는 X와의 교점이 이렇게 있겠지. 아니지. 그럼 F의 fx랑 Y는 X의 교점의 X표를 연구가 가능해. 근데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애초에 함수 y는 x 위에 점. 그 말이잖아. 가만히 있게 봐봐. 저 함수랑 y는 x의 교점 x표가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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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지. 실제 그려보니까 합성 함수를 그렸고 y는 x의 교점 x를 찾아보니까 너랑 이렇게 있지. 괜찮아요. 첫 번째 얘기는 무엇인고? fa는 a를 만족한다. y는 x 위에 점이라고. 얘는 FA가 B를 만족하면 FB는 A를 만족한다?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거니? 마이너스 1짜리인 거지. 대칭인 점을 찾아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거 그릴 때 이 유지가 되잖아. 원래 함수랑 마이너스 xy 교점, 원래 함수랑 마이너스 xy 교점, 이게 유지가 막 되잖아. 그때도 그리면서 해봤다고. 어쨌든 그림으로 보면 헷갈리니까 수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 괜찮아요? 메모하시고 이제 풀어봐. 13번부터 그러면 돼 이제 13번부터 22번까지